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윤혜성TV의 윤혜성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내가 내 감정의 주인이 돼서 살 수는 없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을 하는 목적은 아마 좋은 감정보다는 나쁜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과 또 거기서 느끼는 스트레스, 후회, 분노 이런 거에 감정 소모가 너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감정만을 놓고 보자면 감정에는 좋고 나쁨이 있을까요? 우리가 느끼기에 기분 좋다 혹은 승질나 막 이렇게 좋고 나쁨은 있다 한들 감정에 좋고 나쁨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이 감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은 우리의 통제권 밖에서 무의식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인 거죠.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냥 감정이 생겨나는 거죠. 그때의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그냥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 이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분 좋은 날도 내가 길을 가다가 기분 나쁜 일을 당하면 순식간에 안 좋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고, 반대로 아무리 기분 나쁘고 힘 빠지는 날도 지나가다가 누구에게 기분 좋은 칭찬 한마디를 듣게 되면 또 벼랑간 좋은 감정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즉, 시시각각 일어나는 감정 그 자체를 의식적으로 통제해서 다스릴 순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마 신이 아니라 신 할아버지가 와도 이 감정 자체를 통제하는 방법은 딱히 없을 것이다. 그럼 자연스러운 거니 생겨나는 감정대로 그냥 살면 옳은 건가? 그쵸. 세상과 동떨어져서 혼자서 살 거면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화가 나면 화를 내면 되고, 내가 슬프면 울면 되고, 혼자 사는 거면 아무 문제 없죠. 전제가 그건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 않고 나 혼자 그냥 스스로 외톨이로 어디 섬에 박혀서 혼자 무인도 생활을 한다면 감정에 충실한 삶?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자 살지 않고 다른 이들과 함께 이런 사회라고 불리우는 이 틀 속에서 살기 때문에 내가 내 감정대로만 산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뭔가 내가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행동을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후회를 하니까 내가 감정의 노예처럼 된 것 같아서 이런 질문들을 하지 않을까? 내가 감정의 주인이 돼서 뭔가 스스로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묻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러면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감정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자,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감정의 주인이 될 수는 없는데, 내가 감정의 주인이 될 수는 없더라도 그 감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전후의 결과들의 주인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르냐? 아주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어느 날 내가 누군가를 아주 지독하게 미워하는 감정에 휩싸여 갖고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가정을 해요. 누군가를 단순히 죽이고 싶다는 감정이 내 마음에 생겼다고 해서 이게 문제될 건 있나요? 내가 그냥 저 사람 죽이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나만 갖고 있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감정으로 인해서 내가 내릴 다음 행동의 선택에 따른 결과가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그런 감정을 갖고 있어. 내가 그 감정이 생겼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이 생겨서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였다고 칩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지금 누구를 죽이고 싶은 감정에 충실해서 죽여서 내 한풀이는 할 수 있을지언정 그 다음에 오는 결과들의 책임은 내가 온전히 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반대로 죽이고 싶었지만 내가 참고 인내해서 어떻게 잘 다스려서 죽이지 않았다. 그러면 내가 거기서 받는 엄청난 심적 스트레스, 이거는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내가 받는 이 심적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사회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는 거죠. 제가 이렇게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그렇지, 이런 감정의 소용돌이들은 매 순간, 매 초 찾아와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돼서 밉거나, 혹은 여자친구가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하는 마음만큼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속상하거나,
하거나, 혹은 뭐 직장 상사가 내가 뭔가 프로젝트를 맡아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내가 열심히 한 건 봐주지도 않고 내 노고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막 짜증 폭발하거나, 혹은 뭐 자녀가 도통 부모님 말을 들어 처먹질 않아서 화가 난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들의 노예가 되어서 매 순간 원치 않는 반응을 선택해갖고 힘든 분들께 제가 오늘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세븐 헤빗에서 말한 두 가지 개념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원이 두 개가 있어요. 원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한 원 안에 다른 원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죠. 이 가운데 있는 원이 영향력의 원이라고 불리우는 원이고, 감싸고 있는 원이 관심의 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건 뭐 세상에는 내 감정이 어떠한가와는 별개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존재한다는 것이 그 핵심 내용이에요. 앞에서 든 예를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돼서 밉다. 여기서 이 밉다라는 감정을 이렇게 뚝 떼어내고 미운 감정이 생긴 이유만 놓고 보자면 남편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쵸? 자, 부인 입장에서는 지금 부인 마음도 자기 마음대로 안 돼서 남편이 미워지는 감정이 생긴 건데, 나의 자신도 아니고 남편이라는 다른 독립적인 인격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기에 이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을 이렇게 딱 끌어다가 놓으면 부인이 할 수 있는, 즉 부인의 영향력의 원 안에 있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저 남편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가. 아유, 저 왼수. 혹은 아유,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지. 뭐 나도 내 맘도 내 맘대로 안 되는데 네가 내 말대로 하겠냐. 뭐 이렇게 바라보든지, 이런 시각과 그 바라본 시각을 통해서 나에게 감정이 일어난 거죠. 이 감정을 바탕으로 남편에게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이 행동들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에요. 뭐 예를 들면 뭐 치고받고 싸울 수도 있고, 아니면 남편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뭐 이것도 저것도 다 싫다 그럼 뭐 짐 싸서 집을 나갈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다면 이 부인 입장에서 관심의 원에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남편이라는 그 존재, 남편이라는 존재예요. 아무리 내 남편이라도 내 입맛대로 딱 맞게 내 남편을 살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조종할 수는 없어요. 이게 바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나는 남편을 내 입맛대로 만들어서 살고 싶은 게 내 욕심이지만, 그게 내 영향력의 원에 없고 관심의 원에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행동이에요. 그건 남편이 그렇게 내 마음에 맞춰서 살아주기로 결심을 해야 가능한 얘기지, 나 혼자 지지고 볶는다고 남편이 내 말대로 산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이 중요한 걸까? 이 감정이 일어나는 전후를 내가 어떤 관점으로 보고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서 이 일어난 감정의 영향력에서 내가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관계로 이 관계를 발전시킬 수도 있는 것. 쉽게 말해서 남편을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리 남편이지만 내 맘대로 할 수 없구나 라고 인정하는 이 관점의 차이에서 일어나는 감정도 그 크기나 성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내 맘대로 해주기를 원했는데 안 됐어. 그러니까 저게 그냥 왼수로 보려고 시각을 갖는다면 미워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영향력의 원과 관심의 원을 알고 있어서, 그래 이 화상아 어차피 그래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안다 해서 바라본다면 미운 마음도 있겠지만 뭔가 측은한 마음도 있을 거고 그냥 남편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려는 마음도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의 크기나 성질이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미운 감정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게 무엇인가? 뭐 치고받고 싸워서 내 화풀이 하는 건가? 아니면 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서 대화를 시도해 볼 건가? 아니면 이도저도 말도 안 통하니까 그냥 싸그리 무시하고 살 것인가? 등의 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원하는 것을 한번 좀 생각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것인가, 이것만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싸우길 원한다면 쉽죠. 그대로 그 미운 감정을 드러내면 돼요. 화나 분노를 표출시키면 되는 거고, 대화를 원한다면 남편을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대화가 되겠죠. 내가 내 입장만 남편에게 토로하려고 하면 이게 대화가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 뭐 무시하길 원한다면 그냥 입 딱 닫고 내 할 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중요한 거는 모든 대인관계나 문제들에서 분명히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걸 안다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감정 소모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음 소개할 개념은 자극,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자극이 나한테 딱 왔을 때 내가 반응을 하는, 뭐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이런 반응, 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이 오면 내가 바로 그냥 조건 반사적으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 사이에 분명히 공간이 있다는 거를 인지하는 거, 요 개념과 STC라고 불리우는 기법입니다. STC가 뭐냐? Stop, Think, Choose 라는 요거에 이제 앞 글자만 딱 모아서 STC라는 기법을 얘기를 해요. 이 스티븐 코비 박사가. 이건 뭐냐? 감정에 휩싸이거나 어떤 문제에 내가 이렇게 딱 직면했을 때 일단 stop, 멈추라는 거죠. 그리고 think,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향을 어떤 방향을 원하는 것일까? 좋은 방향일 수도 있고 나쁜 방향일 수도 있고 뭐 있겠죠. 그걸 일단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선택을 하느냐? choose. 내 액션, 내 반응을 선택하라는 거죠. 내 행동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뭐 자녀가 숙제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게임만 해갖고 내가 막 스트레스가 쌓여.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없는 사람은 10중 8구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속상하고 밉고 짜증나고 자녀가 막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막 화도 났을 거 아니에요. 야! 이 새끼 너 숙제하랬더니 죽어라 게임만 해? 일로 와. 내가 이놈 새끼를 아주 그냥 확 이라고 했을 거죠. 여기서 숙제 안 하고 게임만 하는 자식이라는 자극이 나한테 이렇게 탁 와서 부딪혔어요. 그래서 나는 지체 없이 잔소리를 시전하는 반응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자극과 내가 잔소리를 선택한 이 반응, 요 사이에 공간이 존재한다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옛말 틀린 게 하나도 없죠. 심호흡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이 심호흡, 이 3번 할 틈, 요 틈, 이게 바로 자극과 내가 선택할 반응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인 것입니다. 감정에 쉽게 휩싸이지 않는 좀 현명한 사람들일수록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어요. 그런데 감정에만 충실해서 아주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일수록 이 자극과 반응 사이의 공간은 없거나 아주 협소하답니다. 그래서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그냥 자극이 오면 바로 반응하는 거야. 내 감정에 아주 충실해서. 자, 그럼 앞서 말했던 예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숙제하랬더니 숙제 안 한 자식이라는 자극을 받고 나는 일단 바로 반응하기에 앞서서 뭘 하라고요? 스탑, 멈추라. 멈추고 그리고 뭘 하라고요? think,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 숙제 안 한 내 자식놈에게 화풀이를 해서 내 화를 좀 푸는 건가? 아니면 내 사랑하는 자식이 앞으로는 부모가 하라 마라 이런 얘기를 안 해도 스스로 숙제를 하게 만드는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방향이 어느 방향인지. 이 원하는 방향을 이제 생각했으면 행동을 선택할 차례인 거죠. choose. 자, 화풀이를 하거나 일시적으로 숙제를 하게끔 강요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한 대 쥐 패거나 혼내서 아주 잔소리를 막 해갖고 당장 하게 만들면 되죠. 하지만 앞으로는 스스로 숙제를 하게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대화가 필요해요. 왜 숙제를 안 하고 이놈이 게임을 했는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를 알아야지 뭔가 해결 방안을 같이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갈 수 있을 거잖아요. 그쵸? 자, 이 모든 거를 정리해 보자면
감정 그 자체를 다스리는 방법이나 습관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지만 그 감정들이 생기는 전후에서 우리는 이런 습관을 통해서 그 스트레스, 그 감정으로 생기는 것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술에 배부를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개념 자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전보단 훨씬 나아질 겁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습관이 되겠죠. 습관이 돼야 내가 그냥 습관적으로 녹아들어서 그냥 감정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